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평생 남을 배려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가장 많이 베풀었던 그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가 왔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얼굴들, 아직도 가슴 한켠을 짓누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 에너지를 조용히 갉아먹던 사람, 필요할 때만 다가왔다가 용건이 끝나면 사라지던 사람,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위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안도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어떤 사람 곁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멀어져야 하는지를요. 오늘 저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인간의 본성을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날카롭게 꿰뚫어 본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가까워 올수록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써야 하는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삶에 작은 따뜻한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마이너스 자신의 불행을 전염시키는 에너지 흡혈귀.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전염된다. 그러므로 고통에 잠긴 자와 오래 함께 있으면 그 고통은 어느새 당신의 것이 된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한숨부터 시작하는 사람. 전화를 받으면 어김없이, 즉 하소연이 쏟아지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음에 또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불평, 똑같은 신세 타령이 반복되는 사람.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저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 곁에 있다 오면 내가 이상하게 지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유 없이 우울하고 밥맛도 없고 그날 하루가 묵직하게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고통의 전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나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원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의 불행을 나눌 누군가, 즉 함께 침잠해줄 동반자입니다. 마른 장작 옆에 젖은 장작을 두면 결국 젖은 장작이 마른 장작을 축축하게 만듭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여러분의 단단한 내면도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서서히 젖어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든 사람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힘들어서 기댈 어깨가 필요한 사람과 구조적으로 불행을 소비하며 타인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에게는 손을 내미십시오. 후자에게는 그 손을 조용히 거두셔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것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이다. 두 번째 유형 마이너스 필요할 때만 고개를 숙이는 가면 쓴 기회주의자. 이 유형은 가장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친절하거든요. 적어도 필요할 때만큼은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타인에게 보이는 친절함의 뒤에는 거의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기대가 숨어 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런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이사를 해야 한다거나 누군가를 소개받고 싶다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거나 할 때만 갑자기 목소리가 달콤해지는 사람. 형님, 요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언니만큼 믿을 사람이 없어서요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그 사람. 그리고 용건이 해결되고 나면 감사 인사 한 번 하고 다시 조용히 사라집니다. 다음에 또 필요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50대 이상의 분들이 이 유형에게 특히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베풀고 돌봐주는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직장 선배로서, 지역 어른으로서 그 역할이 몸에 배어 있어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하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마음을 계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이익이 사라진 자리에서 더 단단해진다. 그렇지 않은 관계는 처음부터 우정이 아니었다. 진짜 인연과 가짜 인연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을 때도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그것이 기준입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이용당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유형 마이너스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비겁한 질투쟁이.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은밀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추악한 감정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인간에게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감정이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 아니 숨기려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눈빛이 어딘가 살짝 빛나던 사람. 내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에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가던 그 표정.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위로의 말은 하는데 그 이야기를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던 사람. 이들은 대놓고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괜히 이 사람을 오해하는 건 아닌가 하며 오히려 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항상 비교에서 온다. 그리고 질투하는 자는 당신의 성공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당신의 행복은 자신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형제,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는 하는데 뒤이어 꼭 한마디 흠을 잡는 친척. 이런 관계는 정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관계의 길이가 관계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30년을 알았어도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는 사람보다 1년을 알았어도 내 기쁨에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불편해하는 사람 곁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번째 유형 마이너스 끊임없이 평가하고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자.
이 유형은 특히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로 나이나 경험 혹은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며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오만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만한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모른다. 바로 자신의 무지함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내가 청중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받아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경험이 더 대단하다며 덮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50대, 60대가 되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유독 더 상처가 됩니다. 평생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부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게 없다는 건가라는 자괴감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합니다. 그들은 경청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불안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을 아래에 두어야만 자신이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불안한 우월감으로 스스로를 지탱하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타인을 낮출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충분히 높은 곳에 서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의 삶이 켜켜이 쌓인 그 내공은 책 몇 권 읽고 경력 몇 줄 쌓은 사람이 함부로 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에게서 배울 것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미 훌륭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유형 마이너스 예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선을 넘는 무례한 사람. 마지막 유형이 어쩌면 가장 교묘합니다. 이들은 대놓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은 정중하고 태도는 공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뭔가 불쾌한데 딱 꼬집어서 뭐가 문제인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의는 사회의 윤활유지만 그것이 가면이 될 때는 독이 된다. 진짜 무례함은 종종 가장 정중한 언어로 포장되어 온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나이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우셨겠어요. 이 말 위로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나이에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나이를 약점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전엔 그렇게 하셨나요? 요즘은 좀 달라져서요. 이 말도 공손하게 들리지만 당신의 경험과 방식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혹은 경계를 슬쩍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이나 자식 이야기, 건강 상태나 부부 관계처럼 사적인 영역을 마치 걱정하는 척하며 파고드는 것. 당신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그냥 걱정이 돼서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신 건 아니잖아요. 라며 되레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흐리게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자에게 정중함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존심이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을 넘은 사람이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예의 바르게 당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론 마이너스 혼자라는 것의 고귀함에 대하여
5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도 드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나면 나는 결국 혼자가 되는 건 아닌가. 그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간에게 외로움은 본능적인 두려움이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통해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정신을 가진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때로 그것을 슬퍼하지만 늘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줄 모르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합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 혼자임입니다.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의 기대에 맞춰 타인과의 관계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음으로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묵은 장이 가장 깊은 맛을 내듯이 오래 살아온 사람의 내면에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북적이는 관계 속이 아니라 조용한 자신만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드디어 진짜 자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비워뒀던 그 자리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자는 가장 행복한 자다.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더라도 자기 자신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과 함께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 자신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사람,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 교묘하게 선을 넘는 사람. 이들에게서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진짜 소중한 것들로 채우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베푸셨습니다. 충분히 많이 참으셨습니다. 충분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차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애의 마지막 즈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고 인생의 후반부는 그 행복이 사실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다. 여러분의 후반부가 그 깨달음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나 자신과 조우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안에서 평생 수고해온 자신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진짜 자신을 위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